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확행 중 하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보통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오고 건강한 정신에서 육체적 건강이 온다고 믿는다. 건강한 몸은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는 외과 의사로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공 분야가 대장외과인 만큼 장 건강이 신체와 정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기에 평소에도 장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식단을 선호한다. 장 건강을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가급적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생선과 육류를 1:1 비율로 먹고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먹는다. 특히 김치와 된장국을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튀긴 음식을 좋아하지만 장 건강을 위해 튀긴 음식이나 가공육, 패스트푸드는 멀리하고 있다. 건강한 식단과 아울러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과거에 과체중이었지만 최근 운동을 시작하면서 체중 감량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외국 학회로 출장을 갈 때도 숙소에 운동시설 여부를 챙길 정도로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 적절한 체중이 유지될 때 장 건강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신체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요인들이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나는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되새기며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존재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헐적 단식은 공복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수치와 인슐린 수치가 조절된다. 인슐린 수치가 높을수록 비만을 포함한 대사질환을 야기한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수준을 낮추고 간에서 생성되는 IGF-1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킨다.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우리 몸에서는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는 시스템이 가동한다. 간헐적 단식과 더불어 적당한 운동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으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혈중 인슐린 수준을 낮춰준다. 결론적으로 간헐적 단식은 노화와 질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늙지 않는 식사법 2가지. 장수마을은 대부분 시골에 있다. 장수마을의 공통점은 소식과 채소 섭취, 그리고 많은 활동량이다. 물론 시골의 특성상 외식 문화나 인스턴트 음식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것도 장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식하거나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은 그저 우연일까? 최근 이러한 식습관이 노화,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장수의 비결은 하나같이 소식이라고 말한다. 소식을 하면 체내에서 남는 에너지가 줄어 지방이 쌓이지 않는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변화 역시 줄어든다. 이러한 대사 변화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며 특히 복부 비만을 예방해준다. 소식은 궁극적으로 대사 질환 발병률을 낮춰준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식습관인 채식 위주의 식사도 노화를 방지한다. 채소는 대부분이 식이섬유와 수분, 비타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이섬유는 대장 내 유익균 생장을 도우며 대장에 축적되는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시킨다. 부족한 수분을 채소 위주의 식사가 보완해주기도 한다. 이외에 비타민과 항산화 기능을 가진 식품은 노화의 주요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소식과 채식 그리고 적당한 운동은 체내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증가시킨다. 미토콘드리아 내에는 노화 억제 유전자로 잘 알려진 시르토인이 있다. 활성산소가 시르토인의 발현을 억제하는 데 반해 채소의 항산화 물질은 시르토인의 활성화를 돕는다. 내 기분을 좌우하는 장내 미생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서이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대부분이 장에서 나오고 뇌에서 나오는 것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기분이 좋아지는 데 있어 뇌가 하는 역할보다 대장이 하는 역할이 더 큰 것이다. 우울증이나 기분 장애가 있을 때 사용하는 항우울제는 뇌에 작용하여 세로토닌 농도를 올려주는데 이는 전체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영역 중 20%에만 집중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장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불안지수와 우울지수는 높았다. 실제로 항우울제를 이용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를 치료했을 때 불안 등의 증상이 개선됐고 장 기능도 회복됐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년 시절 독소에 노출되거나 인공색소, 식품 보존제와 같은 식품 첨가물, 설탕을 과잉 섭취한 아동은 ADHD 발생률이 높았다. 스몰리 교수는 식생활과 정서 발달과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면서 우리는 먹는 대로 느낀다 라고 말했다. 그의 연구는 초콜릿, 코코아, 콜라 등 카페인 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는 아동들이 흥분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잦다고 보고한다. ADHD 아동을 14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ADHD 환자에게서 지방, 설탕, 나트륨의 섭취량이 높게 나타났고 오메가3 지방산, 섬유질, 엽산의 섭취량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ADHD 아동에게 권장되는 식품은 달걀, 닭고기, 콩 등이다. 단순당인 설탕, 꿀, 사탕 등의 섭취를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복합 탄수화물에는 통곡물, 채소가 대표적이며 과일의 경우에는 사과, 오렌지, 배 등으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이다. 우울증도 식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우울증 환자에게 특히 부족하다. 또한 우울증 환자의 약 3분의 1은 엽산이 결핍돼 있다. 엽산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산에 도움을 준다. 엽산 함유 식품으로는 콩, 달걀, 녹황색 채소, 견과류, 아보카도, 시트러스 계열 과일이 있다. 엽산 외에도 항산화제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우울증 증상이 완화된다는 보고가 있다. 인슐린이 활성화되면 뇌에서 트립토판의 이용률을 높여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을 준다. 알파리포산은 시금치, 브로콜리, 완두콩, 쌀겨, 소고기, 치아씨드, 견과류 등이 많다. 수없이 들어본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의 프로는 그리스어로 삶을 의미한다. 이것은 먹었을 때 건강에 좋고 살아있는 특정 균주를 포함하는 음식 또는 그 미생물 자체를 지칭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얻기 힘들다. 따라서 최근에는 영양제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유산균은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좋으나 식후에 먹어도 큰 차이는 없다. 매일 일정 시간에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패스트푸드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며 장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장의 벽을 느슨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염증, 알레르기, 감염, 암에 취약해진다. 요약하면 패스트푸드는 비만, 거식증, 폭식증, 장내 미생물 불균형, 만성염증, 음식 알레르기 등 다양한 병과 관련이 있다. 패스트푸드는 비만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무기력을 초래한다. 이는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다. 인스턴트 음식과 비슷한 정제 시기를 먹은 쥐들은 체중이 더 많이 증가했으며 물을 적게 마시며 긴 휴식을 반복했다. 정크푸드는 장내 미생물 균총의 균형을 깨트려 중요한 발달 시기에 감염, 자가면역, 알레르기와 적절하게 싸우는 방법을 제대로 익힐 수 없게 만든다. 한국의 전통 음식은 채소뿌리, 해조류, 생선, 콩, 버섯류,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이용한다. 반면 서구식 식사는 적색육, 가공육, 탄수화물, 기름, 설탕 등을 이용한다. 장수하는 한국인들에게는 공통된 식습관이 있다. 먼저 채소, 두부, 해조류 등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다. 또한 쌀밥을 주식으로 하고 다양한 김치, 나물류 등의 채소와 더불어 청국장, 된장국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한다. 이런 식단들은 대두 발효식품, 채소 발효식품, 비타민 B12가 풍부한 해조류를 포함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서양의 식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인의 장 질환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전통식보다는 간편한 패스트푸드와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다. 간편한 식사가 장 건강을 망치고 있다. 어떤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장 건강이 좌우되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후추에는 고추나 마늘과 같은 다른 향신료 속에 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다. 이 물질은 타액과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특히 췌장의 소화효소를 만들어낸다. 또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칼륨과 뼈 건강을 위한 칼슘이 다량 존재한다. 무엇보다 후추는 장내 가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장 점막이 자극되는 것을 막아준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마늘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면 가급적 마늘을 깐 후 바로 조리하지 말고 몇 분간 놔둔 후 열을 가하는 것이 마늘의 효과를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명품 장을 만드는 생활습관 10. 장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이 건강하면 자연스레 삶의 질도 높아진다. 따라서 건강한 장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2. 식사는 가급적 천천히 잘 씹어서 삼킨다. 3.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계산한다. 4. 가능한 자연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부터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다. 5. 채소 및 과일 등의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먹는다. 6. 패스트푸드를 멀리한다. 7.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8. 불필요한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는다. 9.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10. 충분한 물, 하루 2리터를 마시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장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남규 저자의 몸이 되살아나는 장습관이라는 책이었어요.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세로토닌이 장에서 다 많이 나온다는 거는 다른 책에서도 봐서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제대로 보니까 정말 유산균을 잘 챙겨 먹어야겠다.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약들을 보면 다 SSRI라고 하잖아요.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재흡수돼서 사라지는 거를 줄여가지고 뇌의 신경전달 경로에 세로토닌 양을 증가하게 하는 약물이죠. 근데 이 책에서 보면 80% 정도가 거의 장에서 나오니까 이 약으로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뇌에서 하는 역할을 늘리는 건 20% 집중한 치료를 하는 게 맞구나. 뭔가 우울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유산균부터 잘 챙겨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운동, 소식과 채식,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얘기도 나왔잖아요. 저도 프리바이오틱스랑 프로바이오틱스 차이점을 몰랐는데 이 책에서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이라고 하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러한 유익균들의 먹이 역할을 하는 복합 탄수화물을 말하는 거래요. 아까 ADHD 부분에서도 제가 읽었는데 나왔지만 복합 탄수화물을 늘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단순 당 섭취는 줄이고. 이게 참 여러모로 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후추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본 것도 처음이라서 요즘 후추를 잘 안 먹었는데 음식을 먹을 때 괜히 한번 뿌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음식을 보면 뭔가 그냥 재료만 보면 그냥 집에서 빵 먹고 고기 먹고 야채 먹는 거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책에서 보면 정크푸드는 장내 미생물 균층의 균형을 깨뜨려 중요한 발달 시기에 감염, 자가 면역, 알레르기와 적절하게 싸우는 방법을 제대로 익힐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비만도 유발하고 일상생활에서 무기력증을 초래한다고 해요. 참 겉모습은 문제 없어 보이는데 먹으면 좀 몸이 알잖아요. 무기력증을 초래한다는 말이 참 공감이 가요. 뭔가 그냥 몸이 좀 둔해지고 이유 없이 피로하고 이런 증상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자기 체중의 10%를 3개월에 걸쳐서 빼는 게 가장 좋대요. 천천히. 만약 60kg이라면 일주일에 약 500g 정도 빼는 거죠. 평소 먹는 거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적게 먹으면 된대요. 하루에.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빼야 하지? 어느 정도 빼는 게 건강한 거지? 이런 의문이 드실 때 이 계산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중의 10%를 3개월에 걸쳐서 뺀다. 천천히. 건강한 몸은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내가 지금 오늘 컨디션이 좋아야 내가 이루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의 시작은 음식이라고 하네요. 매끼 모든 식사를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혼자서 챙겨 먹을 때나 그럴 수 있을 때 가능한 장 보는 것도 좀 건강한 음식 위주로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